안녕하십니까? 콩매도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2024년, 2025년 영업이익률 상위 기업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업이익률은 한 두 자릿수, 뭐 10% 이상만 돼도 아주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일례로 뭐 현대차 같은 게 돈 잘 벌잖아요. 하지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10%가 안 됩니다. 왜냐면 매출액은 한 180조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한 12조 이 정도니까요. 한 8%, 7%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우량 기업도.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 상위를 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을 내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상위 기업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3년 동안 그게 이제 업황의 흐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는데 이런 우리 기술 투자 이때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영업이익률을 많이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될 게 이런 투자 회사 있잖아요. 리츠라든가 이런 거 빼야 됩니다. 지주회사도.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을 측정할 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뭐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비용 들어갑니까? 버는 게 다 영업이익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 기술 투자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K탑 리츠나 이런 건 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회사도 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주회사는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와요. 매출액은 없는데 자회사로 받는 수익금이 다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SK스퀘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온다. 그런 거 다 빼셔야 됩니다. 다 빼시고요.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도 빼시고 뭐 얘부터 진짜라고 봐야죠. 이건 잘 아는 기업이죠. HPSP 이거 반도체 관련주 해가지고 한때는 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던 기업이었죠. 주가도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많이 받았고요. 자, HPSP가 53%입니다. 무려. 엄청나죠. 그다음 비올 52%. 여기서부터는 보세요. 이렇게 색깔 칠한 것만. 영업이익을 아주 잘 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50%씩 남겨먹는 거지. 소위 말해 애플도 20%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한 30%? 50%면 엄청난 거죠. 자, 이런 건 빼는 게 좋겠죠? 이런 거는 투자회사니까. 케어젠 50%. 뭐, 소프트웨어 회사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원가가 안 들어가니까. 자, 클래시스 같은 거 50%. 화장품. 남아산업. 야, 이건 좀 생소하네요. 남아산업은. 47%. 이것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네요. 남아산업. 뭐 하는 기업인가요? 잠깐 볼까요? 남아산업. 오락문화네요. 오락문화.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자, 액토즈 소프트. 뭐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높게 나오죠. 그 다음에 SKT&D 이건 지금은 좀 분할된 걸로 알고 있어요. SK 이터니스 이런 걸로. 그것도 부동산 관련 회사이기도 하고 46% 나왔고 투자신탁 이런 거 빼고요. 자, 리노공업 반도체죠. 44%. 자, 코엔텍 폐기물. 이때가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낼 때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2023년도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2024년도, 5년도에 다 사라졌어요. 영업이익 많이 내는 거. 그 다음에 바이오 플러스, 썬바이오, 넥스턴, 크래프톤. 이거 이제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게임, 화장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냈다. 폐기물, 이런 거. 우성 헬스케어, 원태, 이런 것들. 자, 쭉 보시고요. 요까지만 볼까요? 재룡전기, 한 30%대까지만 보죠. 뭐, 아이유 브랜즈, 기가버스, 재룡전기, 디어유. 이거는 엔터, 일신바이오. 자, W게임즈,
뭐 이렇게 덴티움까지 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게임 회사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제조업체 중에 그래도 의미 있는 영업이익률 이렇게 막 높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 좀 칠해주면 오락 문화 이런 거보다는 이런 제조업체들인데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높게 내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된다. 그렇죠? 자, 코엔트 이런 거 다 사라졌죠. 이것도 이제 옛날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3년 전 거니까 또 옛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3년 전 회사인데 올해도 영업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이게 2023년도고요. 자, 2024년도로 가봅시다. 이것도 하이들 리티움 이런 거 빼시고요. 우리기술 투자 빼시고, LS 홀딩스 지주회사 빼시고, 이런 거 빼시고, 리츠 빼고, 자, K탑 리츠. 이때 순전 리츠밖에 없네. 2024년도에. SK 스퀘어 빼야죠. 왜냐하면 지주회사인데, 중간 지주회사인데, 하이닉스 이익이 오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요. 이런 건 다 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건 다 빼고, 그래도 의미 있는 영업이익률 되는, 비율은 나오죠? 이거 빼고요. 자, 비율부터 이런 거. 비율. 자, 비율은 여기에도 있었잖아요. 이 앞에도. 여기도 있었잖아. 그죠? 52에서 62로 더 올라갔죠. 그죠? 여기 보시면, 비율 같은 거. 이런 거 주목해서 보시고요. 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거 뺍시다. 리츠 빼시고, 리츠 빼고. 자, HPSP는 작년하고 변화가 없죠. 51%. 이렇게. 조금 내려갔네요. 이런 것도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아직까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 올해도 이렇게 상위권이죠. 50% 이상이고요. 창투, 클래시스 마찬가지 50%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 주목해서 봐야 될 거예요. 창투 빼고. 몇 개 안 되네요.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미반도체가 23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24년도에, 그래서 작년에 스타 종목이에요. 한미반도체가. 자, 미래산업도, 괜찮네. 리노그업 들어왔죠? 작년에도 있었죠? 아직 경쟁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휴재 이런 건 좀 빼시고요. 크래프트는 게임 빼시고. 자, 이렇습니다. 자, 작년하고 똑같죠? HPSB, 클래시스, 한미반도체. 이게 새로 나왔죠. 한미반도체. 미래산업, 리노그업 원래 있었고. 비올도 원래 있었고. 나머지는 2023년도는, 4년도는 주로 리츠라든가 투자회사 뭐 이런 쪽에서 영업이익률 상위가 나왔고요. 나머지 뭐 2023년도에서 이어지는 기업들 뭐 리노그업이나 비올이나 클래시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영업이익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2024년도에 새로 이렇게 영업이익률 상위로 랭크되었다. 좀 보시고요. 자, 2025년도 이거 올해는 예상입니다. 아직 반도 안 지났기 때문에 예상인데요. 이것 빼야죠. 왜냐면 하이닉스 실적이 좋기 때문에 SK 스퀘어가 매출액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매출액이 100억인데 영업이익은 150억이다. 그러니까 원가 없이 자회사로부터 수익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건 빼야 되고요. LS 홀딩스 빼야죠. 그러니까 이 LS 그룹이 올해 계속 나오자 이렇게 70%, 75%. 비록 지주회사지만 이 LS 그룹을 잘 보면 자회사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60, 80, 73. 그죠? 이런 것들은 지주회사라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쭉 가서 리츠 이런 거 빼고 알테오젠 올해 스타 종목이죠. 그죠? 새로 들어왔죠. 자, 전압에 돌려서 잠시. 그 다음, 비올은 계속 들어오죠. 비올. 클래시스 마찬가지. 이게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50% 이하로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비올, 클래시스, HPSP.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이게 왜냐면 한미반도체 이제 경쟁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하나 뭐죠? 하나 계열사.
거기서 한미반도체의 경쟁자로 이제 하이닉스가 대체 거래자로 이제 하게,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을 50% 유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올해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독점적인 지위다. 한미반도체도. 50%면 거의 독점적이에요. 케어젠, 마찬가지. 안 떨어지고 있다. 리노공업도 아직도 독점적 지위다. 크래프톤, 디어유 이런 거 빼고. 여기서 보세요. 하이닉스가 국내 2등 대기업인데 42%예요. 무려.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와, 대단한 거죠. 이게 삼성전자로 따지면 삼성전자 매출액이 300조가 넘거든요. 그럼 120조 넘게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따지면. 조로. 대단한 거예요. 자, 뭐 바이오 이런 거 빼고 넥스틴 이것도 또 나오네요. 근데 넥스틴 같은 거는 여기 보시면 41% 여기 41%였는데 작년에 올해 떨어지고 있죠. 조금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거죠. 자, MI테 이런 것들 게임주 이런 거 뺍시다. 너무 등락이 심하잖아요. 잘 나갈 때는 높았다가 못 나갈 때는 아주 형편없이 마이너스 나거나 산일전기 이거 신규 상장 이런 거 뺍시다.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죠? 자, 뭐 그래도 뭐 보세요. 보실 분들은 어차피 신규 상장이라도 상장한 지 한 6개월 넘었으니까. 자, 이크레더블 한국앤컴퍼니 30%.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거 빼고. 자, 이렇게 쭉쭉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너무 높은 종목만 찾아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종목보다 한 10%, 20%대에서 우량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밑으로 한번 좀 더 살펴봅시다. 올해 거만. 왜냐하면 이 30% 영업이익률을 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좀 그 이하에서도 괜찮은 기업이 있는가 한번 좀 더 봅시다. 이렇게 20%도 굉장한 거거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해 거만 좀 더 살펴봅시다. 올해 뭐 지난 거 옛날 거 빼고 SK D&D 또 나오네요. 자, 오스코트 이거 바이오고 셀트리온도 좋고요. 숲 얘는 아프리카 TV죠. 이것도 괜찮고. 근데 이런 건 이제 플랫폼이니까 이런 건 빼는 게 좋겠죠. 이거 부동산 개발 서부 T&D, 그 다음에 테크윙 이거 반도체, 덕산 네오록스, 삼양식품이 23%입니다. 무려. 와, 올해 올라왔네요. 응. 자, 이렇게 이런 거 초우량 기업이에요. 20%만 넘어도. APO이성 올라왔죠, 올해? 예. 영업이익률이 23%. 더존비지온, 이건 뭐 소프트웨어니까 빼고. 슈프리마 23%. 덴티움 또 나왔네요. 자, 성광밴드. 좋아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풍산, 전진건설 로봇, 강원랜드. 강원랜드도 올해 괜찮네요. 영업이익률 20%대 쭉 봅시다. 자,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JIP, 유진테크, 실리콘투, 골프존, 네이버가 19%. 네이버도 괜찮네. 영업이익률 아직은. 그다음 대한해운, DB하이텍, 이스페타시스, 좀 15% 넘는 것도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지금 높은 것만 봐서 그렇지. 다 괜찮은 기업이에요. 테스, 우수한 기업죠. 오리온, 그 다음에 현대 롯데, 뭐 이렇습니다. H&M. 쭉 살펴봤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무조건. 그리고 올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특히 2023, 24, 25년 계속 영업이익률이 뭐 50% 이렇게 차지하는 기업들은 아직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경쟁력이, 확실한 경쟁자가 나오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거든요. 한미반도체도 이제 내년 가면 떨어질 거예요. 아직 근데 그런 경쟁자가 안 나왔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50%대 유지하는 겁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주목하시고, 새로 10%대, 20%대 진입하는 기업도 있죠. 뭐 삼양식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다 올라왔지만,
하여튼 그런 기업들이 올해를 2025년도 주가가 소위 말하는 오버슈팅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자, 2023년, 24년, 25년 영업이익률 상위 기업 살펴봤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